매매 시장하고 네. 임대 시장을 어떻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냐. 투자와 거주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주, 본인은 투자로 사면서 자꾸 거주를 해야 된다. 투자로 사면서 거주를 해야 된대. 그게 지금 언밸런스잖아요. 투자는 투자고 거주는 거주.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주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거주의 목적이 더 부합하는 물건이 임대 물건인 거죠. 그래서 임대는 확실하게 거주예요. 그래서 제가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이 임대 물량은 100% 임대 공급 역할을 해요. 입주 물량이요? 예. 실거주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실거주하면 이게 매물이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임대 공급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실거주하는 사람이 그 전에 살았던 포지션을 보면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 그럼 여기에 이 상태는 물건은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세입자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각 부모님 집에 살다가 나온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드물죠. 그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1%, 2% 정도에 해당하는 그거니까 어떻게 수치화되는 거를 약간의 예외 조항으로 보는 거지 그게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걸로 보기는 어렵죠. 대부분이 다 독립된 삶을 살면서 뭔가를 분양권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독립된 주거냐, 뭐 부모님 집에서 튀어나오냐,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갈래는 안 타져 있죠. 사실. 그렇죠. 예. 신혼부부가 몇만 쌍이 결혼한다는 나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입주 물량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그렇죠. 그거를 대부분이 사실은 부모님이 얹혀 산다. 그런 상황이면 고려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죠. 네. 결혼할 때 만약에 시댁에 산다. 그럼 와이프가 오케이 하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리고 만약에 처갓집에서 산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것도 좀 예.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부모님 집에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효자 효녀 이런 효자 효녀가 빼고는 효자 효녀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효녀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효자는 있지만 예, 내가 만약에 아들이에요. 내가 효자는 될 수 있지만 이 사람까지 효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할 때 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맏아들, 뭐 예. 효자. 그럼 이제 상대가 굉장히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 한 1% 정도도 안 되는 수가 되는 거죠. 신혼부부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분양을 받는 그거는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어떤 케이스냐 일부러 만든 거죠. 분양을 좀 받기 위해서 그 부양가족 수 세팅을. 네, 세팅을 만들어서 분양을 받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투자와 거주의 분리.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각자 시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일시하면 안 되고 수요라는 게 투자로 갈 수도 있고 임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동일시하면 헷갈리고 이게 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별개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주냐. 사이클의 바닥권 2012년 13년 이때는 매매가 안 올라갔죠. 근데 전세가가 쭉 올라가면서 매매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세가 매매에 영향을 주는 예, 제가 이제 좀 고차원적인 용어로 웹도독이라고 합니다. 웹도독. 주식하는 분들은 이제 잘 아는 용어인데 파생 상품이 원물에 영향을 줘서 원물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원래는 원물에 영향을 받아서 파생 상품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주택 시장은 매매 시장이 있고 전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매매가 원물이죠. 전세는 파생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매매가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바닥권에서는 거꾸로 전세가, 웹도독 현상이 일어나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줘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이제 달라지고 상승장에서는 이게 갭이 벌어지잖아요. 갭이 벌어지면 이제 서로의 영향력이 약해지죠. 약해질 때는 원래 상품의 특성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에 영향을 받는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폭등을 하잖아요.
그럼 뒤늦게 전세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가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요 공급이 그대로 임대차 시장이 균형이 오더라도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는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역으로 치면 지금 서울인데 네,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매매가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럼 뒤늦게 이제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차가 이제 난리를 만든 거죠. 오늘도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1%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데 들어보면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좀 그럴 듯하고. 질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도권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이게 미분양이 날 수 있습니까? 수도권에서 네, 수도권.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수도권에서 그 미분양이 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예. 외곽에서부터 미분양이 나기 시작해요. 인기가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했을 때 이 분양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면은 막 달라들고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게 비싸다는 느낌이 나는 게 사실 외곽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여러분들은 입지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역세권이다 아니면 뭐 학군이다 대단지에 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러면은 이제 입지가 좋은 거고 그 외의 지역은 입지가 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입지가 나쁜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가를 보니까 아리송해요.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가들도 낮을 수는 없거든요. 따라 올라가죠. 네, 따라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높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미분양이 언제쯤 나타나냐? 청약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몇백 대 1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권에 보면 약간 외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10대 1 미만이에요. 10대 1 미만이었다가 이때 5대 1이나 한 3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럼 미분양이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 자, 동이, 아파트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앞동. 로얄동이 있고 로얄층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추첨이잖아요. 내가 당첨된 게 어디에 당첨됐냐? 뒷동 그늘지는데 2층. 딱 소리 나오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마 당첨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격이 비싸냐, 싸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도 생각보다 낮아요. 낮은 상황에서 내가 안 좋은 물건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때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이거 계약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죠. 이게 미분양인 거죠. 이게 이제 그 미분양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줍줍으로 가는 거죠. 줍줍으로. 처음에 생겼을 때는 줍줍으로 좀 해소가 되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사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외곽 지역의 그 웬만한 현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도 줍줍, 저기도 줍줍.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다가 아니 이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딱 갑자기 뭐지? 이렇게 딱 놀라는 거죠. 왜 옛날에는 줍줍이 한두 군데 생겼으니까 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생겨, 저기도 생겨,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수자들이 주춤하는 거죠. 그럼 이 줍줍이 해소되는 게 이제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 약간 안쪽에 입지가 조금 좋은 지역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미분양이 생깁니다.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서울에는 미분양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생기는데 문제는 프리미엄이 옛날에는 받으면 로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붙었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요. 주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점점 줄다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분양한 것들 있잖아요. 이제 내년, 내후년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적게 붙거나 아예 안 붙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입주할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다. 그러면 분위기가 지금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물건은 거의 착살난다. 저평가라고 보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파란 책에 무분별한 투자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 막반이 되면 사실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사는 사람들 막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잔금 준비나 이런 게 덜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가격도 비싸니까 거기에 막 분양 중도금 대출도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잔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갈 걸 기대하고 조금 덜 하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이 안 붙으면 자기 잔금 준비할 거 올라가면 이 자기 잔금 준비해야 될 게 줄어들거든요. 올라가니까. 근데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가면 이제 자기 잔금 준비해야 될 게 많아지거나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옛날에 제가 분양할 때 어떤 상황을 봤냐면 저 올라갈 게 확실해요. 입주하고 나면 얘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입주할 당시에 흔들린 사람들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던져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 옛날에 상승장 초반에 이런 상황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막 프리미엄 뭐 500, 1000 이런 거에 던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나중에 2억, 3억 올라가니까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때 팔았냐?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잠깐 심리 되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완전 그게 거의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조금 좁혀서 네. 수도권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네네. 저는 더 좁혀서 서울 마용성 뭐 이런데 정말 안전빵인 최상급지에 준하는 것들 네, 네. A급 입지들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네. 그런 데까지 과연 영향이 그런 안전마진이 붙어있는 쪽은 지금 조금 뭐 거품이다 뭐 고평가다 이런 논란이 있어도 네. 그런 데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미분양 영향 받습니다. 미분양이 날 수 있을까요? 네. 미분양은 안 나더라도 하락할 수 있어요. 피가 0이 되고 예. 피가 이제 굉장히 적게 붙고 아. 그런 상황에서 입주하면 분위기들이 굉장히 다운되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주변의 경기도의 핵심 지역까지 막 다 다운되고 있는데 서울의 외곽 지역들 다 다운되고 그러면 이제 이때 뭐가 나오냐면 뉴스에 이제 지금은 상승이 거의 대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하락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그 주도하게 돼요. 뉴스를 지배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할 때 강남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2007년 이전에 떨어질 때 2007년 이후에 막 떨어질 때 강남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음마 아파트 막 떨어지고 도곡렉슬이 이제 가장 신축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도곡렉슬도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의 서울 핵심지까지 떨어졌던 주요 요인은 뭐예요? 심리죠. 다른 요인을 사람들이 그냥 떨어질 거라고 인식을 하면 이제 집 가진 사람들도 매물을 이제 내놓거든요. 지금은 올라갈 것 때문에 안 내놓지만 여러분들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양도세 때문에 안 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떨어질 것 같으면 양도세 부담에다가 보유세 부담도 들어오지 집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지금 빨리 파는 게 나은 거죠. 서울은 좀 납득이 안 된다. 쉽지가 않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 옛날 가격들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